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회사 대기업을 합격하게 해준 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2년에 입사를 했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난 포트폴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좀 민망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용으로라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게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필수는 아니다. 어떤 데는 필수로 해달라고 하고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제 걸 그냥 예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기본 페이지를 보면 주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웬만하면은 지원을 할 때 이런 강조 색깔이나 톤 앤 매너를 지원 회사에 맞추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메인 페이지에 직무랑 어떤 전형으로 넣었는지 그리고 이름 간단하게 얼굴도 넣었는데 요즘엔 또 굳이 얼굴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블라인드도 많다 보니까 저는 그때 제 이름을 넣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표현을 하는 걸 꼭 넣고 싶어서 그래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HR 팀에서도 인턴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수많은 이력서들을 읽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성적인 포인트가 좀 들어가면 직접 사람을 만나는 느낌도 들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세상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더 크고 넓게 세상을 보고 싶은 이서진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와서 일을 해보니까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그 현직자들이 어떤 언어로 자기의 성과를 어필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직을 할 경우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이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회사랑 직무를 검색을 해보면 현직자가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자기 이력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력서 또는 심지어는 포트폴리오 PDF본을 올려두시는 현직자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언어랑 어떤 수치로 자기의 성과를 증명을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적어 놓으면 어쨌든 현직자가 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걸로 합불이 결정될 가능성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꼭 한 번씩은 보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렇게 흐름이나 구성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랑 인턴 경험 쭉 넣고 최대한 제가 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꾸깃꾸깃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어쨌든 지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경험을 많이 했다를 어필하고 싶어서 인턴 경험은 물론이고 그리고 수상했던 거 그리고 대학교 때는 주전공, 부전공 다 적고 그리고 교내 활동도 적었는데요. 저는 홍보실이랑 총학생회 개인 유튜브 채널은 좀 부끄럽지만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때인데 그냥 정말 호기롭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킬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파이널 컷 프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이걸 넣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영어, 오픽이랑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인데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나의 경험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경험을 카테고리나 흐름으로 묶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를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경험을 때려 넣으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첫 번째 섹터가 있어요. 관심,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경험, 내가 이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은 습관이라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표현을 했었고 원래 이게 제가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홈쇼핑 PD 직무로 지원했던 포트폴리오였어가지고 기본 장표에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지금 어필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이거 하나 쓰는데도 엄청 고심을 많이 하고 막 친구한테도 글 잘 쓰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막 피드백도 받고 했던 건데 이때는 작은 돌 하나 둘 모아 먼 훗날 큰 산을 이렇게 되게 나의 작은 경험들이 나중에는 큰 어떠한 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를 어필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글들도 그냥 다 하얀 글씨로 적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여기서 작은 돌이랑 큰 산이랑 모아만 하이라이트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훨씬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지원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이런 책이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저로 책을 써보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해서 나의 꿈들을 적었던 이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콘텐츠 마케터는 어쨌든 글을 기본으로 쓰고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깃꾸깃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제가 대학교 학생 기자로 글도 쓰고 영상도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이 또 나오는데 수치화가 항상 1순위였어요. 수치화를 하지 못하면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내가 만약에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무조건 숫자를 넣어서 강조하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수 10배 달성에 이은 대학교 합격 인증 댓글. 이런 식으로 했고 키워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리포터 주 1회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넣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줄글로 적었고 이제 기여도는 넣었는데 되게 호기롭게 여기 기여도 기획 글쓰기 영상 다 100% 내가 다 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했던 컨텐츠들을 이렇게 썸네일처럼 넣어놨고요. 클릭을 하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갈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백과가 문화 콘텐츠 학과였고 제가 부전공을 미디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게 뭐가 다른지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학교 기자니까 만들어 볼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가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게 왜 10배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2만 회쯤 찍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배로 했냐? 바로 그 당시에 전공 소개 영상 평균 조회수가 2,000회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제가 2만 회를 찍었다. 10배 맞잖아요? 그래서 10배 달성에 이은 합격 인증 댓글 넣어서 관여도가 높은 컨텐츠를 직접 제작했다를 어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어떤 내가 경험을 했다.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지 억지로라도 찾아보시고 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꼭 첨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20학번 달았습니다 라는 인증 댓글 달렸었거든요. 굉장히 뿌듯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경험, 제가 인턴이나 공모전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넣어봤는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들, 제가 인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전했던 저의 마인드를 여기 한 장표에 넣어서 또 임팩트 있게 가져가려고 했고 여기는 상품 기획부터 컨텐츠 제작까지 라는 대제목을 달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인턴 중에 하나그룹에서 드림플러스 크리에이터라고 2개월짜리인데 경쟁률이 거의 50대 1 정도였었거든요. 컨텐츠 제작 비용 200만 원을 주고 직접 제주도나 일본으로 가서 컨텐츠를 만들어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경쟁률 높았던 인턴이었어요. 일단 어떤 걸 했냐면 라이프 플러스 트래블이라는 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좀 취향이나 타겟에 맞는 여행 상품을 또는 여행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여행 컨텐츠죠. 예를 들면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여행 술미상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배웠던 거는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기획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논리를 쌓아가야 실무진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그걸 실제로 기획만 하지 않고 발로 뛰어서 출장도 갔다 오고 직접 영상도 편집하고 심지어는 포토샵으로 어플의 UI, UX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우리 컨텐츠를 구성할지도 고민을 해봤다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넣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직무 경험을 가장 먼저 넣었어요. 키워드 넣고 팀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금융회사였다라는 점을 넣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보여드릴까요?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나오는데 10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매 작은 팁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나 유튜브 채널에 파서 비공개로 꼭 올려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었고요. 되게 민망하네 이거. 그래서 하이네켄 코리아에서 인사팀에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도 그 안에서도 보통 인사팀 하면은 조금 더 사무적이고 경영 지원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채용 컨텐츠를 만들었었고 신입사원 대상의 웰컴 키트도 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웰컴 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SNS에도 올렸었다. 라는 거를 넣었고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일했을 때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되게 창궐하던 시대여서 휴먼 터치, 약간 사람 냄새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이게 트렌드 코리아인가? 거기에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실무진들이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제 여기 제목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매출이 30% 감소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것도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근데 인터넷 끝나고 나서 이제 저의 사수였던 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데이터로 이 성과를 표현할 수 있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사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30% 떨어졌던 매출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걸 또 여기 적었죠. 그래서 이때도 언택트 라이브 행사 사이트 제작 해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랑 제가 이때 그 윅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 이렇게 이건데 이게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였냐면 수술에 사용되는 심장 혈관에 들어가는 스텐트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교육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은 사이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윅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 모든 아이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이거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시려나? 근데 어쨌든 저 여기서 일하고 나서 정규 직원 채용 제안도 왔었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모든 채용 담당자가 다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심장 수술을 중개했던 웨비나 형식의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던 의사들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거죠. 홈쇼핑이라는 산업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면접 봤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UI 같은 것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나요?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아이폰 목업 치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무료도 많거든요. 내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템플릿을 가져와서 포토샵으로 이것만 따로 작업을 해서 이거 자체는 PPT로 제가 제작을 했어요. PPT에다가 가지고 와서 했었고 아까 봤던 이것도 다 포트폴리오로 뭐 아이폰 목업 검색해서 만들고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넣을 때도 그냥 캡처해서 넣는 것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긴 해요. 근데 귀찮음 대비 효과가 좀 높은 작업인 것 같아요. 좀 고퀄리티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항상 넣을 때 이런 그림자 효과 넣는 이런 디테일함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LG화학 대학생 영상공모전 인기상 그리고 한국언론학회 홈쇼핑 영상공모전 우수상 그래서 넣었고 여기는 일상과 콘텐츠의 연결이라고 적었는데 좀 어쨌든 일상과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했는지라고 나름 뭐 해석해서 넣은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브랜드 메시지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봤다를 어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상을 보러 갈 수 있는데 봐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그 컨셉이고 엄마의 잔소리가 오는 그 사이에 완성이 됐다. 뭐 그런 걸 어필한 거였어요. 여러분의 식탁으로 찾아갑니다. 굉장히 민망하고요. 뭐 여튼 이런 걸 만들었었고 그 다음 요거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좀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맞아. 그 템포로 음악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계속되니까. 우리의 일상. We connect science. LG화학. 과연 이게 영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마무리했었고 제가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 넣었던 포트폴리오인데 이건 이렇게 조금 달라요. 표지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때 지원했던 회사의 그 키 컬러가 파란색이어서 아까 보셨던 거랑 좀 다르게 파란 색깔로 들어가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죠. 컨텐츠 기획부터 뭐 영상 UI 디자인까지 했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아이폰을 활용해서 넣었고 뭐 컨텐츠도 그냥 넣지 않고 내가 이 1, 2, 3, 4 중에 어떤 거에 관여를 했는지 이렇게 UI, UX 한 개만 보여주지 않고 다른 컨텐츠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여기 지구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넣고 이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좀 글로벌 지사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지사에 공유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신문 광고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종이 재질로 만들어서 넣었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습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매일 아침 6시에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제신문 스크랩을 했었고,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표현하려면 일단은 그런 정보들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면 제 블로그에 제가 매일매일 신문 스크랩을 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했다는 걸 적었고, 기사 스크랩도 정보는 정리하고 생각은 표현하고 해서 트렌드에 대한 건 파란색으로 칠했고 수치적인 거는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정말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필하는 그런 장표.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기획에 관심, 경험, 습관을 이 회사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채용 전환형 인턴십 추가 자료로 냈던 건데 컨텐츠를 제작하는 직무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2MB로만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뭐 꾸미는 것도 하나 없이 장표, 메인 장표에 내 가장 메인 경험 1, 2 넣고 기본적인 설명은 다 자소서에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게 끝이었어요. 마지막 장.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